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PLTR이죠. 이 정말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아주 깊이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AI 기반 의사결정 플랫폼이라는 정말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미래 청사진일지 아니면 좀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닌지 오늘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정말 샅샅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팔란티어가 가진 그 성장 잠재력,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좀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팔란티어를 둘러싼 그 명확한 위험 요인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그 높은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죠.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좀 신중하고 때로는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팔란티어의 핵심 비전이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도 살펴볼 거고요. 재무 구조는 과연 탄탄한지, 그리고 그 핵심 기술로 꼽히는 AIP,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건지, 또 최근 실적 발표 내용이랑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지까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팔란티어의 핵심 비전부터 시작해 볼까요? 팔란티어의 꿈은 정말 큽니다. AIP, Artificial Intelligence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자신들의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기업들 그리고 정부 기관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걸 넘어서서요. 고객들이 가진 온갖 종류의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싹 모으고 분석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아하 하는 통찰력을 주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도와주겠다 이런 거죠. 이건 정말 운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입니다. 네, 비전 자체는 정말 거창하네요. 운영 방식의 혁신이라.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노리는 시장의 크기, 그러니까 총 유효 시장, TAM이라고 하죠. 이 TAM 규모를 보면 이 비전이 얼마나 큰지 좀 실감이 나실 겁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통합 및 인공지능 머신러닝 플랫폼 시장, 이 시장 규모가 현재 약 2천억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하면 270조 원이 넘는. 정말 엄청난 시장이죠. 와, 2천억 달러요?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정말.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평균 20% 이상씩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성장성 또한 어마어마한 거죠. 연평균 20% 성장.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 성장률도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팔란티어가 현재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시장,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공략 가능한 시장, SOM이라고 부르던데요. 이것만 봐도 기회가 상당합니다. 미국 정부하고 국방 관련 시장의 SOM이 약 3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300억 달러. 정부 쪽 시장이 역시 크군요. 네. 그리고 미국 내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부문 SOM이 약 5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상업 부문이 500억 달러. 그럼 합치면 네, 이 두 가지만 합쳐도 당장 팔란티어가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시장의 크기가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조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기회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 셈이죠. 800억 달러라는 즉각적인 공략 가능 시장 규모는 확실히 인상적이긴 합니다. 그만큼 팔란티어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넓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에서 팔란티어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파일을 가져갈 수 있을지, 특히 그들이 제시하는 목표 달성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재 팔란티어가 제시한 연간 매출 가이던스의 중간값을 보면 대략 한 41억 5천만 달러 수준이거든요. 네, 그 정도 되죠. 이걸 아까 말씀하신 80억 달러 SOM과 비교하면 현재 시장 점유율은 약 5.2%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좀 미미하네요. 그렇죠. 근데 팔란티아는 앞으로 3년 안에 이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 매출로는 80억 달러 수준이죠. 3년 안에 2배 가까이 늘리겠다. 네, 이게 가능하려면 앞으로 3년간 매년 평균 30%가 넘는 매출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년 30% 이상 성장이라?
정말 대단한 성장률이네요. 그렇죠. 연 30% 이상 성장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팔란티어는 자신들의 핵심 기술인 AIP 덕분에 고객들이 플랫폼을 도입하고 실제 가치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그래서 이게 빠른 성장의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은 합니다만 AI 플랫폼 시장은 이미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문 AI 솔루션 기업들이 막 뛰어들고 있고요. 네, 경쟁은 확실히 만만치 않죠. 그리고 또 팔란티어의 솔루션은 고객사의 매우 복잡한 기존 시스템하고 데이터를 통합해야 하는 작업인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어려움이라던가 아니면 조직 내부의 저항 같은 거에 부딪힐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팔란티어의 사업 영역에서는 항상 따라다니는 이슈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겠네요. 네. 따라서 3년 내 시장 점유율 10% 달성이라는 목표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과연 이 야심찬 목표가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목표가 상당히 도전적이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팔란티어가 가진 그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이른바 랜딩 앤 확장 전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략은 말 그대로 처음에는 비교적 작은 규모나 특정 부서에서 팔란티어 플랫폼 사용을 시작하게 하는 거죠. 랜딩. 그러고 나서 점차 그 사용 범위나 분석하는 데이터의 양, 적용하는 기능 등을 늘려가면서 계약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는,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발을 들여놓고 점점 넓혀가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팔란티어 플랫폼이 한번 고객의 핵심적인 운영 시스템, 예를 들어 제조업체의 생산 라인 관리 시스템이나 유통업체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 같은 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통합되면요. 다른 경쟁사의 솔루션으로 바꾸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소위 말하는 교체 비용, 스위칭 코스트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한번 쓰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거군요. 락인 효과. 네, 바로 그거죠. 이게 고객을 자사 플랫폼 안에 꽉 묶어두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연간 계약 규모 ACV라고 하죠. 이게 크지 않더라도 고객이 플랫폼의 가치를 경험하면서 점차 더 많은 부서에서 사용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연결하고 더 많은 고급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서 ACV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팔란티어의 순 매출 유지율, NRR, Net Revenue Retention이 꾸준히 1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예요. NRR 130% 이상이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한 수치인데요. 그렇죠. NRR 130%라는 것은 작년에 100만큼 돈을 낸 고객들이 올해에는 평균적으로 130만큼 돈을 내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기존 고객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기존 고객 충성도가 아주 높다는 뜻이네요. 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팔란티어 고객 한 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총 생애 가치, LTV,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하죠. 이 LTV는 일반적인 다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스 기업들의 평균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LTV가 동종업계 평균의 2배 이상이다. 매력적이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핵심 기술인 AIP를 통해 신규 고객들이 팔란티어 플랫폼의 효과를 빠르게 검증해 볼 수 있는 개념 증명 POC 과정을 단 몇 주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 CAC도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POC 기간이 짧아지면서 고객 확보 비용도 줄어든다.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고객 한 명에게서 얻는 가치, LTV는 매우 높고 그 고객을 데려오는 비용, CAC는 낮아진다면 당연히 사업의 수익성은 좋아지겠죠. 네, 그 비율이 중요하죠. LTV 대 CAC 비율.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전한 사스 기업의 기준으로 LTV가 CAC의 3배 이상, 그러니까 LTV-CAC 비율이 3.0을 넘어야 한다고 보는데 팔란티어는 이 비율이 5.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 이상이요? 그건 정말 아주 건강한 수준이네요. 네, 이것은 매우 건강하고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총 계약 가치, TCV, 토탈 컨트랙트 밸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바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 LTV가 높고 한번 도입하면 다른 솔루션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그 락인 효과가 강력하다는 점은 팔란티어의 매우 중요한 강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NRR 130% 이상은 확실히 인상적인 수치고요.
하지만 팔란티어의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특히 상업시장보다는 정부기관, 그중에서도 소수의 매우 큰 규모의 계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 과거에는 좀 그랬죠. 네, 이런 소수의 대형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영업 및 관리 비용이 투입되었고 이게 결국 고객 획득 비용, CAC를 높이는 요인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AIP를 통해 좀 더 표준화되고 모듈화된 방식으로 상업 고객들에게 접근하면서 과거보다는 CAC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팔란티어의 전체 매출에서 정부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부 비중이 아직도 꽤 높긴 하죠. 네,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40%대 중반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이건 만약 특정 대형 정부 고객과의 계약이 예기치 않게 종료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경우 회사 전체 매출과 이익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를 여전히 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고객 리스크가 있군요. 그렇죠. 또한 팔란티어가 국방이나 정보기관 같은 보안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를 통해 얻은 그 신뢰성, 이미지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요? 어떤 면에서요? 일반 상업기업들 입장에서는 팔런티어가 너무 무겁고 너무 비밀스럽고 너무 비싼 라는 뭐랄까 그런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상업시장 확장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 너무 전문적이고 비싸 보일 수 있다. 일리가 있네요. 네. 그리고 총 계약 가치, TCV가 급증하는 것은 미래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분기별 매출 성장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TCV는 계약 기간 전체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매출로 인식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이행되지 못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네, TCV가 바로 매출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TCV 급증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무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재무 구조를 보면 팔란티어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형적인 사스 기업의 특징인 자산 경량화 모델, 에셋 라이트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산 경량화. 네, 사스 기업들의 특징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초기에 상당한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지만 일단 플랫폼이 완성되고 나면 추가적인 고객을 유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즉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가 거의 0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제조업체처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고 유통업체처럼 많은 지점을 운영할 필요도 없죠. 유형자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자본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 투자 이후에는 비용이 거의 안 든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팔란티어가 미국 회계 기준 갭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앞으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익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잠재력이 큽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ROE 같은 수익성 지표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죠. 개 북저윤화는 의미가 있네요. 네, 물론 일각에서는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주식 기준 보상 SBC,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비용 때문에 갭 기준 순이익이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왜곡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 SBC 문제. 그게 항상 논란이죠. 맞아요. 하지만 이 SBC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조정 순이익, Adjusted Net Income 기준으로 보면 팔란티어는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본 효율성과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이 기준으로는 괜찮다. 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팔란티어는 연구 개발 인력 인건비나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처럼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고정비 비중이 높다. 네, 이런 구조에서는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늘어난 매출이 고정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익이 그 증가율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아,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이익은 확 늘어나는 효과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과거 팔란티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매출이 10% 증가했을 때 조정 기준 영업이익은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와, 2, 3배로 늘어나는 거네요, 이익이. 네, 이는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경우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자산 경량화 모델과 그로 인한 높은 영업 레버리지가 이론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수익성 증대 효과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매출 증가 시 이익이 더 크게 늘어난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계획기준 순이익은 그 거액의 주식기반 보상 SBC 때문에 실제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차이를 잘 봐야 하죠. SBC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실제 현금 유출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갭 순이익은 좋지 않게 보이더라도 실제 현금 흐름은 양호할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갭 순이익과 조정 순이익 그리고 실제 영업 현금 흐름 등을 모두 비교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좀 번거로움이 있죠. 그렇죠.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높은 영업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 양날의 검이요? 네. 매출이 예상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날 때는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만약 예상치 못한 이유로 매출 성장이 둔화되거나 심지어 역성장할 경우에는 그 충격이 이익단에서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아, 떨어질 때도 더 크게 떨어진다. 그렇죠. 즉 이익 감소폭이 매출 감소폭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동성을 분석한 일부 자료에 따르면 팔란티아의 총 매출 변동성이 1%포인트 커지거나 작아질 때 순이익에는 약 3% 수준의 더 큰 변동성 충격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1% 변동에 3% 충격이라 레버리지가 크긴 크네요. 네. 이러한 높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앞서 지적했던 여전히 높은 정부 계약 의존도와 결합될 때 리스크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정부 예산 삭감이나 주요 계약의 변경 같은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매출 감소 효과가 영업 레버리지 때문에 순이익단에서는 훨씬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 계약 변동과 레버리지가 만나면 위험이 커질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이제 팔란티어의 진정한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바로 AIP, Artificial Intelligence 플랫폼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저는 이 AIP야말로 팔란티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AIP가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죠. 그렇죠.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많은 AI 솔루션들처럼 단순히 여기저기서 가져온 대규모 언어 모델, 예를 들어 GPT 같은 것을 단순히 결합해 놓은 수준이 아닙니다. 팔란티어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독자적인 온톨로지 기술을 그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온톨로지.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그게 뭔가요? 네,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고객사가 가진 서로 다른 종류와 형식의 방대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생산 데이터, 재고 데이터, 고객 데이터, 재무 데이터 등등.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론적인 관계로 엮어서 구조화하는 기술입니다. 아, 데이터를 의미 중심으로 연결하고 구조화한다. 네, 맞아요. 마치 데이터 세계의 지도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잘 정리된 데이터 구조 위에 LLM 같은 최신 AI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거나 요약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고객사의 실제 운영 시스템, 예를 들어 ERP나 SCM 시스템과 직접 연동해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거나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AI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순히 LLM을 붙인 게 아니라 데이터 구조화부터 운영 연동까지 다 한다는 거군요. 네, 이것이 바로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팔란티어만의 차별점입니다. 실제로 이 AIP의 위력은 최근 실적, 특히 미국 상업부문 실적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2025년 2분기 미국 상업부문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98%나 폭증했는데 많은 분석가들은 이것이 바로 AIP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효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98% 성장. 정말 엄청난데요. 그게 다 AIP 효과라고 보는 건가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AIP 효과라는 거죠. 일부 추정에 따르면 만약 AIP 도입 효과가 없었다면 이 성장률은 약 50%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AIP가 없었다면 50% 성장인데 AIP 덕분에 추가로 48% 정도에 더 성장했다. 네,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즉 98% 성장률 중 48% 정도가 AIP가 가져온 추가적인 성장 효과라는 겁니다.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AIP가 2025년 2분기 한 분기에만 약 3,300만 달러의 추가 순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분기에 3,300만 달러 추가 이익 기여. 네, 팔란티어는 매년 연구개발 R&D에 약 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8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며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고요. 특히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들의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수십 년간 다뤄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독자적인 온톨로지 기술력은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매우 어려운 강력한 기술적 해자, 모츠, 즉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온톨로지 기술이 해자다. 그렇죠. 일부 분석가들은 경쟁사가 팔란티어의 현재 기술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시간과 1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5년에 10억 달러. 따라잡기 쉽지 않겠네요, 정말. 네, AIP가 최근 팔란티어의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다는 점, 특히 미국 상업 부문에서의 놀라운 성장률을 이끌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온톨로지 기술이 데이터 통합과 활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민감 데이터 처리 경험이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고요. 하지만 그 AIP의 가치를 현재 팔란티어의 엄청난 시가총액과 비교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시가총액과 비교하면요? 네, 방금 AIP가 2분기에 창출한 추가적인 순이익 기여분이 약 3,300만 달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이걸 연간으로 단순하게 환산하면 3,300만 달러 곱하기 4분기 하면 약 1억 3,200만 달러가 됩니다. 연간 1.32억 달러 정도군요. 자, 이 AIP가 창출하는 연간 추가이익을 기반으로 AIP 자체의 내재 가치를 한번 추산해 봅시다. 기술 기업들의 평균적인 주가 수익 비율 PE 배수를 여기서는 좀 보수적으로 30배 정도를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P 30배 적용? 그러면 AIP의 가치는 1억 3,200만 달러 곱하기 30 하면 약 39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4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AIP 자체 가치가 5.4조 원 정도다? 그런데 현재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은 얼마인가요? 무려 4,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57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죠. 헉, 4,200억 달러 비교가 안 되네요. 그렇죠. 계산해보면 AIP가 현재 실제로 창출하고 있는 추가 이익에 기반한 가치는 현재 팔란티어 전체 시가총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 시총 대비 AIP의 현재 이익 기여는 1%도 안 된다.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에는 AIP가 앞으로 가져올 미래의 엄청난 성공, 예를 들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AI 시대의 운영체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과 기대감이 이미 과도하게, 어쩌면 극단적일 정도로 선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 가치를 너무 많이 끌어봤었다. 그렇죠. 즉, 현재 주가는 AIP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과보다는 앞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잠재력에 대한 엄청난 베팅인 셈이죠. 또한 기술적 해자라는 것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거대 테크 기업들부터 수많은 스타트업까지 경쟁사들의 추격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경쟁사들의 추격, 그건 그렇죠. 네. 따라서 현재 팔란티어가 가진 기술적 우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AIP 기술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발전하고 고도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미래 가치를 잔뜩 끌어다 쓴 현재의 높은 주가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제공할 여지는 제 생각엔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가에 미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실적들을 보면 그 기대감이 단순한 거품이나 환상이 아니라 점차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1분기 실적만 봐도 정말 인상적이었죠. 총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9%나 증가했고, 특히 AIP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 상업 부문 매출은 무려 71%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정말 좋았죠. 특히 미국 상업 부문이요. 네, 여기서도 주목해야 할 점은
미래 매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행 지표인 총 계약 가치 TCV가 전년 동기 대비 183%나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TCV 183% 증가. 엄청나네요, 정말. 그렇죠. 이것은 앞으로 팔란티어의 매출이 계속해서 강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는데 조정 영업이익률이 44%에 달했습니다. 조정 영업이익률 44%. 수익성도 좋았네요. 네, 그래서 흔히 우량 사스 기업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룰 오브 40, 매출 성장률 플러스 영업이익률 40, 점수를 계산해보면 39% 더하기 44% 하면 83%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룰 오브 40가 83점이면 와, 이건 뭐 최상위권인데요? 그렇죠. 이는 팔란티어가 빠른 성장과 높은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룰 오브 40는 간단히 말해 회사가 성장하면서도 수익성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40% 이상이면 건강하다고 평가받거든요. 네, 40만 넘어도 대단한 건데 83이라니.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전에도 1분기에 강력한 TCV 증가와 또 다른 선행 지표인 잔여 계약 가치, RDV, Remaining Deal Value 의 높은 증가율 플러스 127%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제시했던 2분기 매출 가이던스, 그러니까 9억 3,400만 달러에서 9억 3,800만 달러 사이였죠. 이게 오히려 너무 보수적인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많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였죠. 네, 완전 서프라이즈였습니다. 2분기 매출은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시장 예상치였던 9억 4천만 달러를 6.67%나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연간 매출 전망치도 기존보다 높은 38억 8천만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미국 상업 매출은 전년 대비 93%나 급증하며 AIP의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고요. 와, 1분기도 놀라웠는데 2분기는 더 했네요. 93% 성장이라니? 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가올 3분기 실적으로 쏠리고 있는데 현재 분석가들이 잠정적으로 예상하는 3분기 매출 컨센서스, 이른바 의사 컨센서스라고 하죠. 이게 10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전분기 대비 한 7% 성장하는 거죠. 3분기 예상치가 10.7억 달러? 저는 현재 AIP 도입 모멘텀과 TCVR DV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이 10억 7천만 달러라는 예상치 역시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석가들은 이러한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팔란티어의 주가가 불 시나리오 목표 주가인 32달러까지 도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실적이 좋았고 TCV나 RDB 같은 선행 지표들이 미래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 상업 부문의 성장세는 정말 눈부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TCV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인식되는 총계약 금액일 뿐 이것이 회계장부상 매출로 실제로 기록되기까지는 1분기에서 길게는 3분기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네, 시간차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계약이 고객사의 사정이나 시장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되거나 심지어 계약 규모가 축소될 리스크도 항상 존재합니다. 아, 계약이 변경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즉 TCV 급증이 반드시 다음 분기 혹은 다다음 분기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으로 100%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한 회사가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보수적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매우 높아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대치가 높다. 네. 만약 실제 결과가 이렇게 높아진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비트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고 이는 주가에 더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치를 못 맞추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는 이미 시장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베이스 시나리오 목표 주가인 26달러 수준이나 심지어는 불시나리오 목표 주가인 32달러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상당 부분 가격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예상과 달리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둔화되는 모습, 예를 들어 베어 시나리오 목표 주가인 20.50달러 수준에 해당하는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온다면 주가는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 성장 둔화 시에는 하락폭이 클 수 있겠네요. 네.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매우 좋았지만 과연 3분기에도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만약 3분기 매출이 현재의 콘센서스인 10억 7천만 달러 수준에 부합하는 소위 미트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것만으로는 현재의 극단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예상치만 나와도 실망할 수 있다. 네. 이 경우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보합세를 보이거나 0%에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기대치가 워낙 높으니까요.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빠질 수 있다니 참 어렵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팔란티어 하면 항상 따라다니던 가장 큰 리스크 요인, 바로 정부 매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로 넘어가 보죠. 특정 정부 기관의 예산 변동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였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 역시 최근 팔란티어가 성공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 의존도 리스크 해소. 그게 관건이죠. 네,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미국 상업부문 매출이 1분기에 전년 대비 71%, 그리고 2분기에는 무려 93%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빠르게 낮추고 있습니다. 과거 팔란티어의 주가와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요. 정부 매출 의존도, GRDR와 주가 수익 비율 PE 배수 사이에는 매우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정부 비중이랑 P가 반대로 움직였다. 네, 맞습니다. 추정된 상관계수가 약 마이너스 0.85 정도였다고 하니 거의 완벽한 반비례 관계에 가까웠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 매출 비중이 낮아지고 상업부문 매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장은 팔란티어의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인정하고 더 높은 PE 배수, 즉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는 의미입니다. 상업부문 성장이 밸류에이션을 높이는군요.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GRDR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PE 배수가 평균적으로 1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됩니다. 1%포인트 하락에 P 10포인트 상승이라 효과가 크네요. 네. 실제로 2022년에는 팔란티어의 정부 매출 비중이 56%를 넘었지만 최근에는 40%대 중반까지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부 의존도 감소와 상업부문 성장의 가속화라는 펀더멘털의 실질적인 변화가 현재 팔란티어가 받고 있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일정 부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펀더멘털 개선이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한다. 네, 만약 앞으로도 미국 상업부문 성장률이 현재와 같이 90% 수준의 고성장을 유지하거나 더욱 가속화된다면 이러한 펀더멘털 개선 추세를 반영하여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25%에서 35%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잠재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업부문 성장이 계속되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네, 상업부문의 빠른 성장은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정부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은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여전히 팔란티어 전체 매출에서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직 절반 가까이 되긴 하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리스크 해소 노력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극단적으로 높다는 사실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는군요. 네. 최근 12개월 실적 LTM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주가 수익 비율 PE는 600배를 훌쩍 넘어서고 주가 매출 비율 PS는 100배 이상입니다. PE 600배, PS 100배? 정말 높긴 높네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스노우플레이크나 몽고디비와 같이 시장에서 고성장주로 인정받는 다른 유사 사스 기업들의 PS 배수가 통상 30배에서 50배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은 그야말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비정상적인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죠. 경쟁사들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군요. 네. 이는 시장이 팔란티어를 단순히 빠르게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을 넘어서 미래 AI 시대의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for AI가 될 것이라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시나리오, 즉 최상의 기대치를 이미 주가의 전부 혹은 그 이상으로 선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시대의 OS라는 기대감? 그렇죠. 따라서 만약 앞으로 팔란티어의 상업부문 성장률이 시작에 매우 높은 기대치, 예를 들어 50% 이상 지속될 거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예를 들어 40% 수준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실망감은 엄청날 것이고 주가에 붙어있던 거대한 프리미엄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주가는 30%에서 40%까지 급락할 심각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 급락할 수 있다. 네, 현재 팔란티어는 저평가 상태는 결코 아니며 오히려 극도의 고평가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를 고려한다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매우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 영역에 속하는 투자 대상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워드 명심해야겠네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일각에서는 팔란티어가 벌어들인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당 순이익 EPS를 높여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는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지만 저는 팔란티어가 자사주 매입 대신 그 자금을 성장을 위한 연구 개발이나 영업 마케팅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강력한 긍정적 신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사주 매입 안 하는 거 긍정적으로 보신다고요? 네, 회사가 그만큼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방증이니까요. 실제로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팔란티어 주가가 하루 만에 14%나 급등했는데 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상승분의 기여 요인을 분해해보니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 즉 어닝 서프라이즈 자체의 기여 요인이 약 5%포인트 정도였고요. 실적 기여가 5%포인트? 그리고 향후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것의 기여 요인이 7%포인트. 가이던스 상향이 7%포인트. 그리고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CEO인 알렉스 카프가 보여준 강력한 AI 성장 스토리에 대한 자신감 표명이 약 2%포인트 정도 기여했다고 합니다. CEO 발언도 2%포인트나 기여했네요. 네, 즉 자사주 매입이라는 직접적인 주주환원 정책 발표는 없었지만 경영진이 보여준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가 시장에서 AI 리더십 프리미엄으로 작용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경영진의 자신감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했다. 네. 또한 팔란티어 경영진이 제시한 연간 조정 자유현금 흐름 Adjusted FCF 목표치가 8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회사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동시에 상당한 현금을 창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확보된 현금은 결국 미래의 더 큰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고 이는 간접적으로 주당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FCF 상출 능력은 확실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러한 강력한 성장 신호와 경영진의 리더십을 반영하여 일부 분석에서는 기존에 산출된 목표 주가에 추계적으로 15%의 프리미엄을 부여하여 195.5달러라는 상당히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195.5달러요? 아까 나온 목표가들이랑 차이가 엄청 큰데요. 아, 네. 그건 좀 다른 분석가의 의견이거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 자사주 매입이 없다는 것을 성장에 집중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전통적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환원하는 정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주주 환원이 부족하다는 비판? 네.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를 줄여서 동일한 이익을 내더라도 주당 순이익 EPS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팔란티어의 경우 이러한 EPS 부양 효과는 현재로서는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0%에 가깝죠. EPS 증가 효과는 없군요. 그렇죠. 경영진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 자체는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비전 제시와 자신감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실제 눈에 보이는 성과, 특히 시장의 높은 기대를 뛰어넘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꾸준한 수익성 개선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처럼 PEL이 500배를 넘나드는 극단적인 고평가 상태에서는 단순히 경영진의 말만으로는 높은 주가를 계속해서 지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은 이제 성장률 가이던스의 지속적인 상향 조정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AI 리더십이라는 매력적인 스토리에는 이미 엄청난 프리미엄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이 아닌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단계라는 거죠. 네,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팔란티어가 마주한 기회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팔란티어가 마주한 기회를 생각해보면
정말 그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팔란티어의 AIP가 단순히 미국 시장을 넘어서 나토 동맹국들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국방 및 정보 분야에서 표준 AI 플랫폼으로 채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방정보 분야 표준 플랫폼? 꿈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 국방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성공 사례와 신뢰성을 바탕으로 상업 부문에서도 포춘 500대 기업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 중 상당수, 예를 들어 한 30% 이상이 AIP를 핵심 운영 시스템으로 대규모로 도입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말입니다. 포춘 500대 기업의 30%. 그것도 엄청난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팔란티어가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 TAM은 현재 추정치의 2배 이상인 3천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TAM이 3천억 달러 이상으로? 그리고 이렇게 시장 지배력이 강화된다면 연평균 성장률은 현재 예상되는 20에서 30% 수준을 넘어서 40%에서 50% 수준까지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연 40에서 50% 성장이라.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팔란티어의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도 70%에서 많게는 120%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즉, 팔란티어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의 초기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1조 달러 기업. 정말 꿈의 시나리오네요. 이 모든 가능성의 중심에는 팔란티어가 가진 압도적인 기술 우위, 특히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 AIP의 차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 요인인 거죠. 물론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장밋빛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양면을 봐야죠. 반대의 경우, 즉 팔란티어에 내재된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고밸류에이션의 중력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밸류에이션의 중력,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만약 예상보다 경쟁사들의 기술 추격이 거세지고 팔란티어만의 기술적 차별성이 점차 희석되면서 특히 핵심 성장 동력인 상업 부문의 성장률이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둔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50% 이상의 성장을 기대했는데 30에서 40%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말이죠. 성장 둔화가 현실화되면 네. 게다가 악시 지적했듯이 높은 주식 기반 보상 비용 등으로 인해 이익률 개선 속도마저 시장의 기대보다 더뎌진다면 시장은 그동안 팔란티어에 부여했던 극단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배수, 예를 들어 EBS-L's 멀티플 같은 것을 급격하게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마치 중력이 끌어당기듯이 말이죠. 아, 멀티플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 그렇죠. 만약 현재 적용받고 있는 높은 멀티플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현재 수준에서 30% 정도만 하락하더라도 주가는 그보다 더 큰 폭인 35%에서 50%까지 폭락할 수 있습니다. 35에서 50% 폭락. 엄청난 하락이네요. 네, 이러한 극단적인 리스크와 앞서 말씀하신 장밋빛 기회를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팔란티어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을 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 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DCF, 현금 흐름 할인 분석을 할 때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위해 가중평균 자본 비용, WACC를 사용하잖아요. 네, WACC를 쓰죠. 팔란티어와 같은 기술 기업의 기본적인 WACC를 12% 정도로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현재의 극단적인 고밸류에이션 상태가 가지는 추가적인 위험을 반영하여 리스크 프리미엄을 3.0%포인트 더하고 반대로 독점적인 기술 우위가 제공하는 이점을 고려하여 디스카운트, 할인을 1.5%포인트 차감한다고 가정하면 WACC 12%에 리스크 플러스 3.0%P, 기술 우위 마이너스 1.5%P. 네, 그렇게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팔란티어에 적용할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 리스크 어저스티드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12% 플러스 3.0%, 1.5% 이퀄 13.5%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13.5%. 꽤 높은 할인율인데요. 할인율은 그만큼 팔란티어 투자가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의미이며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발생하면 현재 가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13.5%라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팔란티어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보면 현재 주가는 오히려 적정 가치보다 10%에서 20% 정도 고평가되어 있어 하락할 여력이 있거나 기껏해야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 부근에 위치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아, 높은 할인율로 계산하면 오히려 주가가 비싸다는 결과가 나오는군요. 네. 즉, 현재 가격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는 신중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팔란티어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팔란티어는 AI를 활용해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을 혁신하겠다는 매우 혁신적이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딩 앤 확장이라는 독특하고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한 번 확보한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며 높은 고객생애 가치 LTV를 만들어낸 거 있죠. 핵심 기술인 AIP는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온톨로지 기술을 기반으로 강력한 기술적 혜자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특히 미국 상업 부문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AI 기반 국방 및 정보 분석의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레버리지 삼아 거대한 상업 시장으로의 대규모 확장을 통해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우수한 실적과 TCV, RDB와 같은 긍정적인 선행 지표들은 이러한 희망적인 성장 스토리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에 반영된 극단적인 수준의 고밸류에이션입니다. 이는 미래의 가장 이상적인 성공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과도하게 어쩌면 비현실적인 수준까지 미리 땡겨와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남아있는 정부 계약에 대한 의존성, 언제든 더 치열해질 수 있는 AI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환경, 실제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높은 수준의 주식 기반 보상 비용, 그리고 만약 기대했던 것만큼 성장세가 나오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둔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신박한 수준의 주가 하락 리스크는 분명히 실제 않은 위험 요인들입니다. 앞서 계산해본 13.5%라는 높은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은 팔란티어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나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에도 주가가 매우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팔란티어는 AI 시대를 이끌어갈 선두주자 중 하나가 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잠재력만큼이나 시장의 높은 기대감과 그에 상응하는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가 공존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상당히 어려운 분석과 판단을 요구하는 대상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따라서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다양한 측면들, 즉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과 기회 요인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명확한 리스크 요인들과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주는 부담감까지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각자의 투자 목표, 투자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맞춰서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대해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서 이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자문이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또한 오늘 분석 내용 중 일부는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에 AI가 생성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보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